멤버십에 가입해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해서 선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미국 금융 시스템의 바로 그 심장부에서 나온 단 하나의 발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미래 디지털 금융의 판을 통째로 바꾸게 될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뉴스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뉴스가 대체 어떤 거대한 구조 변화의 신호탄인가, 이걸 읽어내는 거죠. 미래를 보는 진짜 눈은 바로 이 질문. 이 뉴스가 어느 거대한 구조 변화의 일부인가, 이걸 꿰뚫어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요, 미래는 절대로 단 하나의 사건, 단 하나의 뉴스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차트 있잖아요. 그건 그냥 과거의 결과물일 뿐이고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업데이트됐다는 소식은 거대한 퍼즐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정치인들의 발언은 그저 지나가는 신호일 뿐이죠. 진짜 거대한 방향성, 미래의 진짜 모습은요, 지정학, 규제, 금융시장의 인프라, 기술 표준, 그리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히 하나의 지점을 향해 모여들 때 바로 그 순간에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을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요, 우리는 전부 오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학만 쳐다보고 있으면 왜 갑자기 등록지갑이라는 이 생소한 개념이 미래금융의 필수 조건이 되는지 설명이 안 돼요. 기술만 파고들면 왜 월스트리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DTCC가 굳이 간접 등록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낡아 보이는 방식을 고집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차트만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왜 미래 가치의 본체가 다름 아닌 KYC, 바로 신원인증에 있는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만 보면요, 왜 결국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쪽이 모든 걸 독식하게 되는지 그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숲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나무 한 그루만 쳐다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미래를 꿰뚫어보는 단 하나의 공식,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흩어져 있는 점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층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의 조각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읽어내는 능력. 바로 이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무엇이 다음 시대의 표준이 될 것인가 하는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래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의 움직임을 통째로 읽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자,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거대한 퍼즐의 핵심 플레이어들입니다. 트럼프는 대체 왜 기존 질서를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가? 미국 증권시장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DTCC는 어떤 새로운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는가? 규제기관인 SEC와 CFTC는 어떤 법적인 문법을 시장에 깔고 있는가? 그리고 블랙록과 같은 상상도 못할 거대 자본은 결국 어디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까다로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공개 설계와 규모의 경제를 가진 플레이어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꿰뚫는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입니다. 2026년 3월 16일 미국 금융 인프라의 심장인 DTCC가 사실상 선언하게 될 내용, 바로 간접 등록 지갑의 공식화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흐름을 따라가 보면요, 이 사건이야말로 앞에서 우리가 던졌던 모든 질문들을 하나로 맞추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직접 등록 지갑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신원 인증을 간접적으로 맡긴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간접 등록 지갑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를 떠올려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주명부에 우리 이름이 바로 올라가나요? 아니죠. 우리는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고 그 모든 기록은 예탁결제원이 통합해서 관리하잖아요. 그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모델입니다. 자산을 발행한 주체에 투자자 개개인이 직접 등록되는 게 아니라 DTCC와 같은 거대한 중개기관이 공식적인 소유권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이것이야말로 수십 년간 거대 자본시장을 아무 문제 없이 움직여온 검증된 표준 모델인 거죠. 자, 이 비교표를 보시면 DTCC의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직접 등록 방식은요,
발행사가 투자자를 직접 관리할 수 있으니까 소규모 구조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개의 발행사와 수억 명의 투자자가 얽히고 설키는 거대 시장에서는요, 순식간에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이 되어버리죠. 반면에 간접 등록은 어떻습니까? DTCC라는 단 하나의 표준화된 중개자를 통해서 이 모든 걸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시장 전체의 유동성과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DTCC는 바로 이 점을 들어서 미래의 토큰화 시장도 결국은 이 구조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한 문장으로 그냥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토큰화는 효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거버넌스, 상호 운용성, 그리고 중앙시장 인프라의 필요성을 없애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닙니다. 블록체인이 모든 중개자를 없애버릴 거야 라는 이상론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차갑고 냉정한 답변이죠. 미래 토큰 시장의 중심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과 같은 중앙화된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선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DTCC의 선언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 천만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대한 설계도의 마지막 장을 공개한 것뿐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그 설계도가 어떻게 단계별로 세상에 드러났는지 그 흔적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 모든 계획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작은 2025년 12월 11일 SEC가 내놓은 비조치 의견서였습니다. 여기서 이미 등록지갑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6년 3월 4일 DTCC가 백서를 통해서 상호 운용성이야말로 대규모 채택의 전제 조건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이 상호 운용성의 가장 큰 걸림돌, 즉 병목이 바로 KYC by KYB, 신원인증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그리고 마침내 3월 16일 DTCC가 간접 등록 모델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철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25년 시드 문서에 담겨있던 그 설계도의 핵심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등록지갑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자산은 디지털 옴니버스 계정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바구니에서 통합 관리되죠. 블록체인 위의 기록은 레저 스캔을 통해 공식적인 장부로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기초자산의 법적인 소유권 명의는 여전히 기존의 시드 앤 코라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아무리 자유롭게 날고 기어도 그 법적 소유권과 시스템 전체의 통제권은 절대로 제도권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그리고 3월 4일 DTCC 백서는 이 논의의 초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더 빠르고 좋은 블록체인을 만드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다른 수많은 블록체인들,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 심지어 서로 다른 국가의 규제까지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나의 공통된 신뢰 프레임워크 안으로 묶어낼 것인가? 바로 상호 운용성의 문제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토큰화는 그저 실험실 안의 기술 노름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모든 판이 깔렸습니다. 제도권이 원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 인프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치명적인 병목 지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최대의 병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일한 해결책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가장 큰 병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블록체인의 처리 속도가 느린 것,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정성 문제? 아닙니다. 진짜 병목은 기술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익명의 참여자들이 뒤섞여 있는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담보하고 자금 세탁 방지와 같은 규제를 준수하며 모든 참여자의 신원을 완벽하게 증명할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입니다. DTCC 백서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진짜 병목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째, 블록체인마다 제각각인 KYC by KYB, 즉 개인 및 기업 신원 인증 표준. 둘째, 한 번 인증받은 신원이 다른 시스템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이식성의 부재. 셋째, 실시간으로 테러 자금이나 제재 대상자 리스트를 걸러내는 기능.
넷째,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복잡한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글로벌 커버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과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제 소유주, UBO까지 검증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 이 5가지 거대한 장벽을 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토크나 시장은 절대로 열릴 수 없다고 DTCC는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신원과 규제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잠시 멈추고 보시죠. 1770만. 이건 그냥 단순한 사용자 수가 아닙니다. 2026년 파이데이 발표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KYC, 즉 신원인증을 완료한 방금 DTCC가 제시했던 그 거대한 병목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이미 검증된 글로벌 신원 네트워크의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왜 파이 네트워크가 이 거대한 퍼즐의 핵심 조각으로 떠오르는 걸까요? 단순히 어떤 코인이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첫째, 이미 1770만 명이 넘는 신원이 검증된 개인 사용자 네트워크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위한 KYB 프레임워크까지 갖추고 있죠. 셋째, 이 모든 걸 서비스형 KYC라는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서 외부 기업들이 API를 통해 아주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공개 설계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 커버리지와 확장성을 이미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이 네트워크는 그냥 또 하나의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글로벌 신원 인증 레이어라는 까다롭기 짝이 없는 조건을 이미 완성시켜 놓은 사실상 유일한 플레이어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정학, 규제, 기술, 자본의 흐름이라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디지털 달러 패권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그 최종적인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이렇게 4단계로 완성됩니다. 첫째, 트럼프와 같은 지정학적 플레이어가 브레튼 우즈 제재 이후의 낡은 3차 산업시대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둘째, SEC와 CFT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법적인 문법을 세웁니다. 셋째, DTCC가 통제가 가능한 간접 등록 방식의 새로운 4차 산업 금융 인프라 설계도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 이 모든 것 위에서 전 세계의 개인들을 미국의 금융 레일에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달러 패권, 다른 말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표가 바로 과거와 미래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핵심 행위자를 한번 보세요. 과거 3차 산업시대에는 국가와 중앙은행이었지만 미래 4차 산업시대에는 신원이 검증된 디지털 개인이 그 중심이 됩니다. 핵심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스위프트 같은 낡고 느린 은행 간 통신망에서 등록 지갑과 신원 레이어로 완전히 대체됩니다. 통제 모델 역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간접적인 국가 통제에서 프로토콜을 통한 직접적인 통제로 바뀌죠. 이건 단순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금융 권력이 이동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 즉 혁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음 시대의 진짜 승자는 반짝이는 자산, 즉 어떤 코인이 아닙니다. 진짜 승자는 그 자산이 오고 가는 길, 즉 레일을 장악하는 자입니다. 신원과 규제를 통제하는 바로 그 인프라, 그 길을 지배하는 자가 다음 시대에 금융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구조 변화의 설계도를 함께 엿봤습니다. DTCC의 발표는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거대하고 새로운 질서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